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통령 대선 후보 1차 경선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김문수, 안철수, 그리고 여기 한동훈, 홍준표 네 사람이 1차 경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일단 김문수나 홍준표, 한동훈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었지만 지금 의외의 인물 안철수가 지금 4강에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경원 후보를 밀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됐는데, 뭐 일단은 이게 100% 여론조사다 보니까 역선택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지금 분석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의회 사실 뭐 4강 통과인데 그동안 안철수를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안철수를 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후보가 어차피 지금 4강 본선에 올라서 최종 후보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김문수 후보한테는 이게 잘 됐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나경원 이 두 사람은 지지층이 겹치는 그런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차라리 본선 4강에서 김문수 후보한테 몰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어차피 국힘당에서 지금 룰을 정했을 때 지금 4강 2차 경선에는 5대5로 한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당원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김문수 후보한테 몰아주는 게 좋다. 어차피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 많다는 입장에서 그게 나을 것 같고요. 또 한동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졌다. 왜냐면 지금 나경원 후보가 올라와서 찢어져야 한동훈한테 유리한데 오히려 그런 효과를 이제 얻기가 힘들게 됐어요. 왜냐면 한동훈이나 나경원 이 두 사람이 지지하는 층은 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잘 됐다. 세상 일은 모든 게 다 양만 있고 모든 게 다 음만 있지 않아요. 즉 좋은 일, 나쁜 일 같이 옵니다. 그래서 사주도 제가 풀다 보면 무조건 나쁜 사주만 없고 무조건 좋은 사주만 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그것을 맞춰야 되고 또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명확하게 말하기를 원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주를 풀다 보면 일진에 따라서 굉장히 사주가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한테 유리하다 아니면 무조건 불리하다 이렇게 그 무자르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좋은 거하고 나쁜 것은 항상 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나쁘게 될지 좋게 될지 최종적으로 결과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정말 사주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무조건 이게 좋고 무조건 나쁘고 이런 게 없다. 그래서 100% 좋은 사주도 없고 100% 나쁜 사주도 없어요. 좋고 나쁨이 다 섞여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게 크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 얘기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 가서 저 얘기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선생 얘기 다르고 저 선생 얘기 다르다는 게 이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굳이 뭐 사주를 볼 필요가 있나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뭔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조언을 구하고 사주팔자를 보고 운기를 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좋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좋고 나쁨이 다 섞여 있지만 좋은 게 많을 수도 있고 나쁜 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게 많으면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쁜 게 많으면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경원 후보한테는 좀 안타깝고 안 됐지만 전체적인 보수 입장에선 잘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선 날짜는 6월 3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날의 일진 신사월 개묘일인데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안철수 후보는 제가 봤을 때 2차 경선 통과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안철수 후보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적 이력이나 스탠스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좀 아리까리하고 아리송하고 보수 입장에서 우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안철수 후보의 6월 3일 날 일지는 빼고요. 나머지 3명 누구한테 조금 더 유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나경원 후보가 안 되고 안철수 후보가 된 이것을 분석을 해놨는데 참 언론도 한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안철수의 정면 돌파가 통했고 중도층이 호응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 안철수가 지금 뭐 중도층 있습니까 이제?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전체 지지율을 따지면 뭐 2%에서 3% 정말 많이 나와야 4%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도층이나 뭐 이런 쪽도 안철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역선택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후보는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번에 많이 부각되면서 강성 뭐 윤석열 지지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조금 나경원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즉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게 지금 나경원이기 때문에 나경원을 떨어뜨려서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무력화시키자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미 지난 일이고요. 이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되 이제 나경원 후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이 세 사람한테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 이것도 또 상당히 지켜볼 관심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후보가 이제는 누구를 지지하고 어떻게 합종 연행을 하느냐 이것도 2차 경선에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전투표까지 하면 3일에 투표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5월 29일 날 목요일 날은 신사월 무술일이고 그리고 30일 날은 신사월 기해일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사주도 제가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신묘년, 병신월, 기해일 그리고 무진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 역시도 이것을 참고하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후보한테는 5월 29일 날 사전투표일이 좀 더 유리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사전투표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날의 표는 김문수 후보한테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6월 3일 날 개묘일인데 개묘일 날 자체도 김문수 후보한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일진이 다만 한덕수 총리가 불출마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5월 초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데 나오면 또 상당히 지금 방향이 바뀌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또 한 가지 좀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루에도 12번, 왜냐면 하루에 12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따라서 운의 변화가 굉장히 바뀌어요. 그래서 일진이 사납네, 일진이 좋네, 그리고 또 특히 6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시간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일진과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하루에도 재수가 없으면 일진도 나쁜데 시간까지 나쁘면 큰 사고가 발생해서 심지어 죽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운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정확하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발생한다 했을 때는 조금 그걸 가지고서 길흉을 판단하기 좀 쉽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며칠, 언제 이거는 사실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부분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든지 어떤 날이 선택이 되었을 때 누구한테 그날의 기운과 일진이 유리한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니까 넓으신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홍준표, 한동훈 이 두 사람은 상극의 팔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홍준표 사주가 틀렸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보내준 부분을 제가 보고
오늘은 좀 홍준표와 한동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사주팔자를 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왜 틀린 사주 갖고 이야기하냐. 그럼 본인들이 정확하게 알면 저한테 홍준표나 아니면 한동훈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알려주세요. 본인들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왜 틀리니 맞니 뭐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본인들이 정말 물어봤다. 당사자한테 확인을 했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옳지 그것도 아니면서 맞네 틀리네 이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건 말씀드릴 때 정확한지 몰라요. 하지만 공식적인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홍준표 사주 오른쪽입니다. 53년 11월 20. 이게 이제 뭐 양력이니까 음력으로 10월 14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왼쪽 공식 자료에 보면 54년 12월 5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옛날엔 호적이 달라가지고 틀리기도 하고 호적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호적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홍준표 왼쪽에 54년생이 틀릴 수 있어요. 한두 살 늦게 호적에 올린 게 옛날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오른쪽 사주는 과연 맞느냐? 이것을 좀 본인이 뭐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이야기했다고 하면 53년생이 맞다. 그러면 이 사주가 맞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 사주 오른쪽 사주를 보면 계사년생이고 개월 을해일주인데 저는 이 사주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이게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물 위에 떠있는 수다먹고 장마철에 비가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지금 벌목했을 때 나무들이 떠내려가는 형상이에요. 그럼 홍준표는 벌써 정치적인 이력을 놓고 봤을 때 이 화려한 스펙이 이 사주하고 맞지는 않아요.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사주를 봤을 때 도대체 이 사주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를 쥐고 흔드는 그런 사주가 됐는지 그런 거 보면 사주 진짜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수많은 사람 상담을 했지만 거의 100%다 맞다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뭐 8, 90%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거의 다 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직접 검증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명리 공부를 하고 사주 시작한 지 벌써 26년이 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홍준표라든지 아니면 지금 누구야 이재명 이거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근데 한동훈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한동훈은 사주하고 또 나이도 젊기 때문에 그래서 홍준표도 을해일주입니다. 그런데 한동훈도 을해일주예요. 그러면 둘 다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 같은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건데 지금 홍준표도 여기서 보면 개사생이기 때문에 상관이 발달은 됐어요. 여기서는 상관을 용신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말을 잘하고 톡 쏘고 뭔가 구습이나 규범, 질서 이런 걸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은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너무 지금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성 과다로 되면 사주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게을르기도 하고 잔머리 이런 거 잘 쓰겠지만 사주의 격이 절대로 높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특별격 사주로 종합격 사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주는 완전히 흐름이 물론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지금 후보의 사주가 맞나 의구심이 들어요. 한동훈이는 시간을 몰라도 거의 맞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자체는 인성도 강하고 상관도 강하지만 또 진해 원진기문살도 있고요. 축진 8살에 또 상관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사람들 의리가 없고 배신 배반을 잘하고 윗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또 을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홍준표처럼 수가 과다하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토가 수의 고장지이긴 하지만 봄의 기운으로 했을 때 등령 득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팥살이 껴갖고 완전한 그 진토의 역할을 하기는 또 힘든 점도 있긴 있지만 일단 전체적인 기운, 사주의 기운으로 보면 한동훈이가 좀 사주는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한동훈이 사주에도 관이 없고 홍준표 사주에도 관이 없어요. 이렇게 관이 없는데 이제 고관대적이 어떻게 되냐?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대운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홍준표 후보도 대운하고 나중에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두 사람의 기운으로 봤을 때 6월 3일 날 개묘일 날의 기운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오히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런 흐름으로 간다. 그래서 최종 후보가 결정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하고 앞서 나가는 게 확실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세 사람의 기운으로 보면 또 김문수 후보는 기회일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한동훈 지금 을목이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홍준표 후보도 을목이라 그러면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는 운세입니다. 두 개의 그 을목, 그 기토 입장에서 을목이 편간 7살이거든요. 두 개의 7살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협공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